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디시전 메이킹을 함께하게 된 젠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 수업 강의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유캣을 준비하면서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섹션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른 섹션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 가장 시간 압박이 적은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디시전 메이킹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될까요? 네, 제가 verbal reasoning OT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verbal reasoning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어려우면 모두한테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decision making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월하면 그 뜻은 뭘까요? 바로 모두한테 조금은 수월한 섹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ecision making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하는 섹션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디시전 메이킹이 다른 섹션들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partial marking이라는 게 도입되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다른 섹션을 보면 맞으면 1점, 틀리면 그냥 0점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되잖아요. 하지만 디시전 메이킹에서는 이런 partial marking이라는 게 있어요. partial marking이 뭐냐면 우리 실로지즘이나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은 바로 스테이트먼트 한 문제에 스테이트먼트 5개가 주어지고 그 스테이트먼트가 yes인지 no인지 정하는 건데요. 그 5개 중에 5개를 다 맞으면 2점을 얻게 되고 부분적으로만 맞으면 1점만 얻게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면 0점을 얻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full 마크를 받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대부분 한 1점 정도 감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시전 메이킹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 두 문제 유형을 잘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다 만점을 맞아서 2점을 맞아야지 디시전 메이킹 점수 자체가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5개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3개에서 4개는 정말 straightforward하고 쉽게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조금 어렵고 트리키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 1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full 마크를 맞아야 되는데 제 강의에서는 이 실로지즘이랑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실수를 줄이고 그런 트리키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잦은 실수로 인해 감점이 큰 학생분들도 제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디시전 메이킹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출제자의 그 의도, 출제자의 덫에 걸려들렸다는 건데요.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익히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실수하기 쉽겠구나가 딱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최대한 DM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평균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자, 일단 디시전 메이킹 여러분들 수월하죠?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수월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월하게 느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서 이제 평균 점수를 올리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 압박이 조금 덜한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시간 압박이 심한 다른 섹션에서 깎은 점수들을 여기서 조금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800점 이상으로 또 800점에서 더 나아가서 90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 듬뿍 알려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는 유킷 웹사이트 문제들 및 ISC 메디컬 이 텍스트북 문제들을 다량으로 풀이하고 그 중에서도 또 트리키한 문제들을 골라서 어떻게 접근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구성 일단 보면 우리 유캣 DM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각 유형별 이렇게 처음 6번째 강의 동안은 각 유형별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도 몇 가지 풀어보면서 스킬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실로지즘 문제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답이 많은 이유가 5개 중에서 1개를
많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로지즘에서 full 마크를 받기 위해서 저는 따로 실로지즘 리비전 섹션을 만들어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해야 함정에 걸리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5개 스테이트먼트 다 잘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강의 동안은 풀셋을 리뷰해보고 풀셋을 리뷰하면서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challenging question, 즉 살짝 심화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스킬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지 심화 문제들도 잘 응용시켜서 풀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러닝 가이드는 verbal reasoning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인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 인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점점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타임 컨디션에서 연습하는 거. decision making은 1분이 maximum time입니다. 1분을 정해놓고 푸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매 수업 후 커버한 문제들을 혼자 다시 풀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 이 challenging question 전에 꼭 그 UCAT 웹사이트에 있는 decision making subtest라든지 아니면 ISC 문제들을 풀고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decision making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decision making은 총 29문제로 나눠져 있고요. 31분 동안 푸는 거예요. 즉,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써도 이제 2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그 2분 동안 뭘 하느냐? 바로 이 플래그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유켓에서 플래그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이 풀다가 요건 좀 확실하지 않다. 요건 좀 헷갈리는 것 같다 하는 것들 1분이 넘어가도록 질질 끌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플래그하고 찍고 넘어가는 거. 너무 많이 얘기했었죠? 정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2분 동안 플래그한 문제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실로지즘이나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 문제는 5개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잘 풀었어도 그런 문제들은 플래그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수는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300에서 900점 중에 하나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625점이었네요. 생각보다 다른 섹션에 비해 좀 낮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decision making, QR이 가장 높고 AR 그 다음에 decision making이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았어요. 그래도 verbal reasoning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높은 평균 점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최소한 뭐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네, 800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decision making은 정말 연습할수록 또 유형에 익숙해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decision making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서 이제 보통 verbal reasoning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 verbal reasoning에서 깎인 점수, 아니면 조금 감점된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decision making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문제 유형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요. 실로지즘, 제가 계속 말했었죠. 실로지즘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오답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실로지즘 말 그대로 이 프리미스가 주어지면 이 프리미스에 따라서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yes인지 no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partial marking, 접목이 되는 섹션입니다. 두 번째, logical puzzle은 말 그대로 약간 logical reasoning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뭐 matching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를 가지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logical puzzle이 두 번째 문제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strongest argument, 어떤 discussion 토픽이 주어지고 4가지 statement 중에서 어떤 게 가장 strong하냐 를 물어보는 문제. 네 번째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래프나 차트를 주고 푸는 문제고 다른 거는 informational passage, 어떤 passage를 주고 푸는 문제예요.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도 이제 partial marking이 적용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 두 개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그램 활용하는 문제인데 막연하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인 유형으로 다르게 벤 다이어그램이 활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본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probability 문제. 그래서 probability는 우리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 딱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probability는 막 정말 어려운 확률과 통계에 나올 법한 정말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그냥 확률적인 개념들 몇 개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그 몇 가지 개념들도 짚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서 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decision making,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여러분들 decision making 고득점인 800점, 800점 이상, 또 900점까지 향해서 달려가려면 이제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도 필요하고 또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그 실수를 줄이고 또 올바른 접근 방식을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강에서 뵐게요.